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경찰력만 가지고는 사회 평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네. 그래서 훨씬 더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거 그게 뭐 사실은 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요 지금도 그 뭐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이 아무리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비상 계엄까지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네. 계엄법 같은 거 보면은 계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헌법에 예, 나와 있고 예, 예. 그런 절차가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은 좀 있거든요.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의문이 많이 생기고 네네. 실제로 이제 계엄법에 의해서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네네. 국회의원의 체포 이런 부분은 현행범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 기능 정지를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중앙선관위는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건 광의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헌재에서 또 논의가 될 거고. 네네. 그래서 그 계엄 포고령이라든가 뭐 계엄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국무회의 절차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헌재가 어느 정도의 그 헌법 위반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여지가 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과연 중대하냐, 네네. 파면할 정도 중대하냐 네. 여기까지는 가기 어렵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나라 그 대통령 탄핵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첫 번째 사건이고 그래서 저도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 여러 번 읽어봤었는데 예. 그런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만 되어 있는데 네. 그 헌재 결정문에 보면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게 그 탄핵 대통령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그 위반은 없었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헌법 65조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탄핵소추 사유죠. 네네. 네. 그리고 그 중대한 위법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헌법에 없어요. 네네. 근데 헌법의 해석은 우리가 물리 해석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가치들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고 네. 그 조항들의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헌법은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일찍부터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이다라는 네. 거를 이제 개발을 해냈죠.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표현의 자유하고 어떤 뭐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권이라든가 네네. 그걸 비방하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울질을 해서 네.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를 내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인 경우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도로교통법 위반도 법 위반인데 그렇죠. 대통령은 굉장히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네. 수반이긴 하지만 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그 가장 큰 대의 기관이거든요. 가장 큰 중요한 네. 중요한 대의 기관이에요. 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렇죠. 사람. 네. 네네. 몇 천만 표를 얻어서 네네. 국민 유권자의 과반수로 된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임기 동안에 너는 대통령을 해라. 국민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국민 주권을 대리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그 헌법을 수호하고 그 국가를 보존하고 이런 책무를 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그 정치학 쪽에서는 이제 트러스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러스트. 예, 네. 그걸 신임이라는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신임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는 한편으로 그게 남용되면 국회가 컨트롤하는 거죠. 네. 체크앤 밸런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국회가 만약에 단순 위법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다면 네. 그거를 국회가 그래서 그러면 이건 파면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헌법 해석을 하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해석에서 파면의 경우라고 하면 네네. 이 사람을 파면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그러면 중대한 법 위반의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위반의 중대성 자체는 비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뭐 형용사에 불과하죠.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요소가
화면을 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두 가지 요소가 헌법의 아주 중요한 조항을 위반했느냐, 네.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느냐라는 거고, 네네. 그 두 번째 관점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위반 행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네. 왜 그 저 두 개가 나오냐면은 일단은 단순한 위법으로 그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의주의, 민주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훼손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네. 그러한 경우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위법의 내용을 볼 때 가령 뭐 뇌물을 수수했다든가 부정부패가 있다든가 네네. 뭐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다든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도저히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하냐라는 네. 그런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선거 이후에 탄핵 심판 단계에서 볼 때 국민들의 어떤 신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조할 경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네네.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객관적으로 볼 때도 헌법재판에서 볼 때도 국민의 신임이 너무 추락했을 경우,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가 돼야지 대통령이라는 것 어떤 특수한 어떤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때 네. 인용할지 기각할지 이런 판단을 할 때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그런 것도 고려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네. 그건 이제 뭐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미국 연방대법원도 그렇고 네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 속성을 가진 사법권입니다. 네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가치적인 질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해석해내는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결국 현재의 국민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신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게 결정문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트러스트가 네, 있느냐 네, 없느냐 네,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케이스에 좀 소극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는 네네.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 전보다 지금 그 신임도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 참 웃기는 그런 네, 네. 현상이에요. 거의 뭐 한 40% 정도 뭐 어떤 때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뭐 50% 넘었다 그런 네, 이야기 네, 있는 그런 것 것도 같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네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는 영어로는 이제 비추레이얼했다는 거죠. 네네, 배반했다. 비트레이. 네네. 배반했다. 네, 이게 배신자. 그렇죠. 배신자냐 이게 네네. 국민들 40% 지지하는 사람이 네네. 어떻게 배신자라고 우리가 헌재가 낙인을 찍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 정리를 굉장히 하면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는다. 네. 이랬기 때문에 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헌법재판소는 중대하지 않다 해가지고 유지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뭐 기억이 나는데 과연 탄핵소추 사유가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그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좀 그 고려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네네. 일단은 법 위반 자체가 그 헌재가 이제 세 가지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네. 당시에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를 이제 어떤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라는 거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그러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거 뭐 네네. 내 표현의 자유다 해가지고 무시했다는 거하고. 네네. 그리고 좋다 그러면 내가 신임을 받는지 국민투표를 해보자. 네. 그 시도를 했다는 거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헌법재판소가 볼 때는
이게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어떤 대의제도나 민주주의의 어떤 중대한 핵심을 건드리는 위법이 아니고 네. 또 적극적 행위도 아니고 또 대답하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도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 네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뭐 중대성 판단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헌법의 중대한 위배가 없었고 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거라도 볼 수도 없다. 네네. 이미 그때 국민의 신임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네. 그 재밌는 일화는 네. 제가 그 당시 생각했 저는 이제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그 직접 케이스를- 담당하셨으니까. 네네. 네, 그 이제 많이 아는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네네. 뭐 여기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그 당시 그 신문에서도 국회에서 당신이 국회에 와서 사과를 해라. 그럼 우리가 탄핵 소치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안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헌재로 갈 거를 네. 예상을 하셨고 네네.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그 뭐 주사위를 던지시는지 모르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네. 그 후에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 동력을 얻었죠. 동력을 얻어가지고 엄청 그 국회의원 선거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의회가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헌법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최순실 그 사건에 대해 JTBC 보도라든가 네네. 뭐 타블렛 사건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광장에서 또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촛불 시위 같은 거 많았죠. 최순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네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세히 보면 그 태블릿 PC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분명히 했고 네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그 국민의 신임을 좀 거슬리는 네. 왜 자기가 자기 일을 안 하고 네. 최순실이나 그런 어떤 뭐 문고리 3인방이나 뭐 다른 그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자들이 대신행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죠. 네네. 기업들한테 이제 뭐 미르 재단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과정에서 기업 총수들이 상당히 강압을 느꼈다, 강요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술로 나오고 헌재 결정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유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도 국민들 대부분이 네. 그런 어떤 신임을 저버린 그런 어떤 행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네. 그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그 중대성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법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법 위반이 돼야 된다. 네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우리 헌법은 뭐니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하는 헌법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헌법 전문에도 있고 네. 그 자유민족 기본 질서라는 개념은 이제 독일식 데피니션이지만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법치주의, 인권 보장, 뭐 권력 분립, 그다음에 시장 경제 그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컨셉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한 건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대통령 오히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어떤 그런 어떤 종북 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비상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 요건은 그 상태대로 이게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물론 뭐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네. 본인이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은 아니고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인 행위도 아니고 네네. 이례적이고 네네.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네네.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기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됐느냐라는 기본권 거죠. 침해. 네. 네네. 아까 제가 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통치행위지만 기본권 침해 있을 때는 헌재가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네. 이 케이스에서 뭐 뚜렷이 드러날 만한 기본권 침해가 없어요. 네네. 네. 네. 아니, 뭐 실제로 어떤 기본권이 사람이 체포됐거나 뭐 침해가 되려면 뭐 좀 오랜 상당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2시간 네. 반이었으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표현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네네. 표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 광장의 여론이라는 게 있고 그 광장의 여론이 단순히 어떤 뭐 극우 세력의 그런 건 아니고 그 시민들의 어떤 의사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들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광장의 여론이 또 그 광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엔 SNS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다 전파가 되는 거고 네네. 방송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수치로 올라갔다면 네. 그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어떤 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냐? 누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네네.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헌법재판관이 나는 이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거요.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변론 종결된 다음에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지지율 변화 추이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